자, 오늘은 6장 선형변환의 1절, 함수, 또 변환으로서의 행렬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행렬을 연립방정식을 푸는 그런 도구로 쉽게 생각해 왔지만 실제로 이 행렬은 함수이기도 합니다. 부분 공간 사이에 연산을 보존한다는 의미를 갖는 그런 특별한 함수, 이것을 선형변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행렬은 함수 중에서도 특수한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이 행렬과 관계된 기본적인 부분 공간이 이제 솔루션 스페이스, 또 컬럼 스페이스가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이미 이것들이 이 선형변환의 이제 커널 또 레인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6장 선형변환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선형변환은 컴퓨터 그래픽이나 전자신호의 전송에서 생기는 잡음의 필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이 행렬과 행렬식의 탄생에 대해서는 전에도 간단히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2603년경에 유희가 주석을 단 구장산술의 8장이 방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방정에 이 선역 연립방정식의 해법이 있을 정도로 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행렬식의 개념은 새끼 꼬아가 17세기 중반에 소개하였고, 그리고 이 새끼꼬아는 2차, 3차, 4차, 5차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미적분하게, 그러니까 무한 썸에 대한 그런 개념까지도 소개해서 동양의 뉴턴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그런 수학자입니다. 자, 이 새끼꼬아가 디터미넌트에 대한 개념을 소개한 지 한 10년이 지난 후에 라이프니츠가 로피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같은 개념의 이 디터미넌트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서로 누가 더 먼저 디터미넌트에 대한 개념을 소개했냐는 논쟁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자, 행렬은 행렬식이 소개된 지 무려 150년 정도 후에 이제 코오시가 1841년에 행렬을 처음 소개했습니다. 그때 이제 행렬식에 이렇게 옆에 막대기 2개를 부어서 행렬식을 표시했고, 이 표기법이 지금도 이제 디터미넌트를 표현하는 표준 기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정리가, 그러니까 이 코오시가 행렬을 정의한 후에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1855년에 아서 케일리가 이 합성함수, 이런 T1이라는 이런 함수와 T2라는 이런 합성함수를 표현할 때, 요거를 행렬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A, B, C, D 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표시할 수 있는데, 요 합성함수에 대해서 요 대응하는 행렬 표현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구해지잖아요. 요것이 결국은 요 두 행렬을 곱해서 얻어진 것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 케일리는 행렬이론은 최근 150년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연구되어 온 디터미넌트 시어리를 크게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실제로 이 합성함수에서 이 행렬, 즉 합성함수에 대한 연구들이 행렬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이런 그 새로운 관점이 소개되면서 실제 선형대수학 연구가 행렬식 연구를 훨씬 벗어나서 행렬 자체에 대한 연구로 바뀌고, 또 선형변환으로서의 행렬, 또 그 매트릭스 엘지브라, 행렬 대수 이론,
등으로 연구가 완전히 그 재편되면서 그러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련된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모든 행렬은 그 자기 자신의 특성 방정식을 만족한다. 자기 자신의 특성 방정식을 f of x라고 한다면 그 행렬 A의 특성 방정식이 f of x라고 한다면 f of A가 제로 행렬이 된다는 그런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해밀턴은 쿼터니언 4원수 연구를 하다가 4차 정세각 행렬은 자신의 특성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연구했고 실제로 이 4원수를 행렬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등등 그 새로운 그런 연구의 지평이 행렬을 새로운 각도에서 또 함수로 보면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선형 변화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PDF 파일에도 사용되는데 이 아도be 시스템이 1985년에 포스트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여 지금 그 구글과 마찬가지로 그 가장 중요한 IT 기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포스트스크립트는 바로 활자, 지면 배정, 그래픽 이미지에 대한 수학적 정보를 행렬 변환을 사용하여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스트스크립트 폰트의 특징은 프린트될 페이지에 맞추어 회전하거나 평행 이동하여 초상화 형태나 풍경화 형태로 바꾸어 주거나 글과 그림의 위치를 조정하여 가운데로 오게 하는 기능도 갖는데 이와 같은 크기와 모양은 글꼴의 외곽선 벡터를 선형 변환함으로써 글자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는 수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선형 변환이 사용됩니다. 자, 이제 6장 1절 함수 또 변환으로서의 행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은 선형성이라는 성질을 갖는 특수한 함수이기도 합니다. 이런 함수는 수학, 물리학, 공학적 컨트롤 시어리, 또 이미지 프로세싱, 음향, 신호, 컴퓨터 그래픽 등 그 주위의 그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봅시다. 행렬이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하는지. 먼저 집합 D가 주어지고 D 안에 각 원소들을 받아서 유일한 원소를 내놓는 그런 규칙을 우리가 함수라고 배웠죠. 이럴 때 집합 D를 이 함수 D의 도메인이라고 하고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때 입력한 원소를 X라고 하고 또 대응해서 출력한 원소를 F of X라고 하면 이 FX들을 다 모아놓은 D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그 이미지인 F of X들을 다 모아놓은 요 집합을 F의 레인지, 치역이라고 하죠. 입력을 하면 출력이 나오는 그런 함수. 자, 입력과 출력이 모두 벡터인 함수를 우리가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보통 이 대문자 T, L, F 이렇게 씁니다. 만약 T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리고 벡터 X에 대해서 벡터 W가 W equal T of X로 표현된다면 이때 벡터 X의 T에 대한 이때 이 W를 벡터 X의 T에 대한 이미지라고 하고 X를 벡터 W의 프리이미지, 원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변환의 특수한 경우로 A가 M/N 행렬이고 요 T A of X가 A의 X인. 즉 이게 바로 X를 집어넣으면 X에다가 행렬 A를 곱해서 또 다른 벡터가 나오는 거죠. 즉 요게 이제 함수인데 함수 중에서 벡터가 들어가서 다른 벡터가 나오는 거죠. 특히 이런 경우에 이제 그 TA of X가 X에다 행렬 A를 곱해진 이런 경우를 우리는 요런 TA, 요런 함수를 우리는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 행렬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행렬 변환. 자, 이 행렬 변환으로부터 우리가 선형 변환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자, Rn에서 Rm, n차원 공간에서 m차원 공간로의 변환 T가 임의의 벡터 UV와 임의의 스칼라
K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면 T를 Rn에서 Rm으로의 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T of U 플러스 V가 T of U 플러스 T of V.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벡터 두 개를 더해서 보낸 이미지가 각각을 보낸 이미지의 합과 같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이 벡터 에디션을 보존한다는 의미예요. 이건 다른 의미. T가 벡터 에디션을 보존한다. 더해서 보낸 거나 보내서 더한 게 똑같다. 그러니까 에디션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스칼라베 해서 보낸 거나 보낸 것에 똑같은 스칼라베 하는 거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스칼라베를 보존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선형, 그러니까 그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보존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 그런 소리예요. 그 중에서 특히 Rn에서 Rn 자기 자신으로 가는 선형 변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선형 변환. 이 선형 변환의 기하학적 의미는 Rn상에 두 벡터, UV를 잇는 선분을 Rm상에 T of U와 T of V라는 두 점, 이걸 잇는 선분으로 보내는 함수라는 뜻이에요. T, 그러니까 도메인 안에 라인이 있었다 그러면 그 선형 변환에 의한 이미지는 또 하나의 라인이 된다는 거죠. 라인이 라인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선분이 선분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자, 앞에서 얘기한 요 첫 번째 두 번째 요 조건이죠. 요게 바로 리니얼리티고, 바로 선분을 선분으로 보낸다는 요 말을 쉽게 얘기해서 그냥 리니얼리티라고 그렇게 불려요. 선형성. 선형성을 보존한다. 이 리니어의 어원은 선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자, 일반적으로 R2에서 R2로 가는 선형 변환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X, R2 상에 한 점을 한 점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 점이 이렇게 어느 만큼 회전해서 길이만 좀 바뀌는 거죠. 회전해서 길이만 조정하면 어느 점으로도 가든지 만들 수 있죠. 그것들을 표현이 이제 임의의 점이라 그러면 ax 플러스 by, 이제 cx 플러스 dy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선형 변환, 1차 변환은 이걸 다 배운 겁니다. 이게 전체라고, 이게 다라고 배운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변환에 대응하는 행렬을 생각해 봅시다. 이 행렬을 A, B, C, D를 A로 잡으면 T of X를 바로 AX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즉 AX 곱하면 딱 요게 나오잖아요. 다시 설명해 볼까요? X를 이거라고 하고 T of X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T of X 이퀄 AX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은 요 행렬 A 곱하기 XY고, 그러면 AX 플러스 BY, CX 플러스 DY가 되니까 X 프라임은 이거고 Y 프라임은 CX 플러스 DY가 되죠. 또 일치하죠. 즉 이게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와 자, 이 의미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선형 변환의 전형적인 예를, 그 중에 한 예를, 이런 예를 한번 봅시다. X 프라임을 이렇게 쓸 수 있고 Y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원래 이 선형 변환의 이미지를 그림을 그려보면 원상에 요 빨간색 라인은 빨간색 라인으로 가고 요 선형 변환으로 보내주면 요 파란색 라인은 파란색 라인으로 간 겁니다. 라인이 라인으로 가는 이 선형 변환의 예입니다. 자, 그 예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이지 주소에 들어가서 주소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웹 브라우저에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허용을 합시다. 여기 보시면 매스1에 펍 400 카피를 해봅시다. 자, 확인해 보세요. 여기 주소를 그대로. 자, 선형. 자, 해봅시다. 이렇게 이 선형 변환에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형 변환들이 이 파라메터를 요 숫자들을 바꿔줄 때도 이 라인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가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 비선형 변환인 경우, 선형 변환이 아닌 그런 함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가 보면 비선형 함수를 이제 입력하면 직선을 곡선으로 보내는 그런 선형 변환이
있음을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면요. 여기에 요 주소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웹 브라우저에서 웹 링크를 한번 엽시다. 448.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제 파라미터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 봅시다. 로그인을 자 SKKU에 자 확인하면은 아까 내가 해놓은 것들이 있죠. 선형 변환에 대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예제 1번을 이건 엑서사이즈에 대해서 했고 그 선형 변환의 실제로 예를 보면 아까 내가 공개한 웹사이트에서 이제 카피를 해오면 그 카피를 해서 갖다 놓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대로 명령어를 그대로 여러분이 가져올 수 있죠. 이거를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실행시켜 보면 그러면 이게 이제 비선형 변환 이게 보이죠? x가 u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고 y가 uv 곱하기 코사인 uv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태의 이 비선형 변환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 u하고 v를 이제 바꿔주면 그거에 따라서 그 라인이 라인으로 안 가고 이렇게 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여기다 이제 선형 변환의 예를 한번 보여줄까요? 그러면 u를 v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건 u 플러스 v로 해볼까요? u 플러스 2배의 스타의 v로 해줄까? 그렇죠? 그럼 이건 분명히 선형 변환이죠? 다양한 행렬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라인이 라인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쵸? 그쵸? 이 V가 어떻게 바뀌어도.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선형 변화는 이런 식으로 라인이 라인으로 갔고, 아까 봤듯이 비선형 변화는, 라인이 곡선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는 그런 이 변환들에 대해서 아까 거기서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형 변환은 직선으로 보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형 변환에 대해서는 좀 더 내가 미리 해준 내용들이 선형 변환에 대한 개념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형 변환에 대한 그런 프레시 도구들 또 자바 도구들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여기다가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도록 하십시오. 자, 시간 내서 보도록 하세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형 변환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빨간 노란 점에다 요걸 컬럼으로 하는 벡터를 곱해주면 요 점으로 오고 빨간 점은 요리로 가고 한다는 소리예요. 점이 점으로 옮겨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등등. 선형 변환에 관한 시각적인 그런 도움을 줄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보도록 하세요. 자, 예제 2는 R2의 벡터 X에 대해서 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T가 선형 변환임을 보여라. 이게 선형 변환임을 보여라. 자, 선형 변환인 걸 보이려면 뭘 보여주면 되죠? 정의 그대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첫째가 뭐예요? 벡터 에디션을 보존한다. 즉 T 오브 U 플러스 V가 T 오브 U 플러스 T 오브 V다.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을 각각 구해서 둘이 같은 걸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자, 봅시다. T 오브 U 플러스 V는 U하고 V를 임의로 이렇게 놨을 때 U, V를 이렇게 놓고 이 변화를 주면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러면 이것이 T 오브 U1 플러스 V1은 여기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바뀌어지죠. 이걸 바꿔 쓰면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죠. 두 개의 벡터의 합으로. 근데 이게 바로 T 오브 U고 이게 바로 T 오브 V니까 T 오브 U 플러스 V는 T 오브 U 플러스 T 오브 V라고 쓸 수 있죠. 따라서 벡터 에디션을 보존하죠. T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똑같이 T 오브 KU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는 요 함수에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첫 번째 KU1, KU2 하고 그 다음에 KU1 마이너스 KU2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K가 다 다 커먼 팩터로 있으니까 뽑아낼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K 곱하기 요 벡터로 쓸 수 있는데 요게 바로 우리가 골랐던 요 바로 T 오브 U니까 K 곱하기 T 오브 U를 쓸 수 있죠. 따라서 T 오브 KU가 K 타임스 T 오브 U가 돼서
즉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t가 보존하죠. 두 개 연산을 보존하니까 t는 R2에서 R3로의 선형 변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예제 3번. t는 R3에서 R2로 가는 경우는 거꾸로 차원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t of xyg를 xy로 정의하면 t는 선형 변환이다. 자, 이걸 보이려면 뭘 보여주면 되죠? 박양? 뭘 보여주면 돼? 선형 변환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 두 가지 조건. 첫째는 벡터 에디션을 보존한다는 거, t가. 두 번째는 t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보존한다는 거.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t of u v1 플러스 v2가 t of v1 플러스 t of v2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t of kv가 k times t of v하고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v1, v2를 임의로 이렇게 놓고 그거에 대해서 쭉 풀었으면 그대로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보통 이거는 이제 단순하죠. 보나마나 XYG를 XY로 보냈으니까 이게 여기에 그대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내는 이 정사형이에요. 이게 바로 XYG를 요 XY로 보내는 3차원에 있는 벡터를 2차원 벡터로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정사형은 선형 변환의 전형적인 예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본 여기서도 이 정사형이 바로 프로젝션, 대칭, 줄이기, 확대, 프로젝션. 실질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더 많은 게 있는데 뭐 역행렬을 구하는 자바 툴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만든 소스도 있어요. 소스까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프로젝션도 여기 있고. 자, 어쨌든 갑시다. 그 다음 예제 4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선형 변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이 두 가지 조건만 확인하면 돼요. 외울 때는 벡터 에디션을 보존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보존한다. 그 의미는 이거다. 예제 4번을 봅시다. 자, 다음 R2에서 R2로 가는 다음 함수는 선형 변환이 아님을 보여라. 선형 변환이 아님을 보여라. 요 1 때문에 그런데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t of v1, v2를 임의로 이렇게 잡읍시다. x1, y1, x2, y2라고. 그럼 t of v1, v2를 쭉 쓰면 여기 1이 되죠. t of v1 플러스 t of v2를 구해주면 여기서 쭉 해서 1 하나씩 있으니까 2가 되죠. 이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죠. 요 숫자 1하고 2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형 변환이 아니에요. 두 조건 중에서 하나만 어긋나면 선형 변환이 아니니까 같은 거 하나만 찾으면 그냥 거기서 증명을 끝나면 되는 거예요. 예제 5는 임의의 v에 대해서 무조건 다 0벡터로 보내는 그런 선형 변환은 어떠냐? 그것은 당연히 t of v1 플러스 v2도 0이고 t of v1도 0이고 t of v2도 0이니까 0 플러스 0 한 것도 0이니까 같죠. 덧셈 보존하죠. 또 상수배해서 보낸 것도 0으로 가고 0으로 간 거에다가 상수배해도 0벡터니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일치하죠. 두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이것도 선형 변환이에요. t도. 모두 다 0벡터로 보내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제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트리비얼한 경우죠. 항등 변환도 선형 변환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보내니까 뭐 당연히 더해서 보내나 각각을 보내서 더하나 똑같겠죠. 아이덴티티. 자, 그러니까 선형 변환의 예를 많이 봤습니다. 비선형 변환인 것도 봤고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봤고. 이 선형 변환, 선형적인 성질을 갖는 물리학적 예가 여러분들이 이제 용수철 저울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용수철 저울에서의 후크의 법칙은 바로 이 XY 관계가 Y = KX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인데, 이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한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용수철에서, 후크의 법칙은 용수철의 일어나는 길이 Y는 매달린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Y = f of x = kx로 쓸 수 있는데, 이 함수 f of x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덧셈 보존하죠? f of x1 플러스 x2는 k 곱하기 x1 플러스 x2인데 플러스는 kx1 플러스 kx2고 이건 f of x1 더하기 f of x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덧셈 보존하죠? 또 스칼라 곱셈 보존하죠? 따라서 선형 변환인 거예요. 자, 이것이 선형 변환이 아닌 걸 한번 보여줍시다. t 예제 7번 R3에서 R2로 가는 이것이 선형 변환임을 보입시다. 선형 변환임을. 자, 그걸 보여주려면 t of u 플러스 v 구했더니 t of u 플러스 t of v하고 일치한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죠. 이유는
같은 행렬을 곱해서 풀어서 곱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A의 행렬로 본다면 A의 X 플러스 Y는 AX 플러스 AY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행렬을 곱해서 표현되는 행렬들은 무조건 다 이 식들이 다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TAX는 TAX 이퀄 AX로 표현되는 그런 행렬 변화는 다 선형 변환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예제 그 7번에 설명하는 거예요. 예제 7에서 볼 수 있을지 행렬에 의한 변화는 선형 변환이 좋은 예이다. A가 n by n 행렬일 때 Rn의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TA를 TAX 이퀄 AX라고 정의하자. 그러면 벡터 X가 n by 1 행렬이므로 AX는 n by 1 행렬이다. 따라서 TA는 Rn에서 Rm으로의 변환이다. 그리고 임의의 두 벡터 UV에 대해서 보십시오. TA of U 플러스 V는 A 곱하기 U 플러스 V죠. 이건 AU 플러스 AV로 쓸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TA of U고 이건 TA of V니까 덧셈 보존하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죠. A의 KU는 K의 AU라는 것을 이미 앞 행렬 연산에서 다 배웠으니까 이 AU가 TA of U니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보존하죠. 그러니까 행렬 변화는 무조건 선형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을 벡터 곱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행렬하고만 연계시키면 그다음 모든 게 쉬워지는 것이지 선형 변화는. 자, 이게 얼만큼 중요한 건지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자, TA는 선형 변화이다. 자, 이와 같이 행렬을 이용한 선형 변환 TAX를 행렬 변환이라고 하는데 이제 행렬 TA의 선형성을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확인해 보자. 뭐 그거는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이 반지름이 2인 원에 이 A라는 행렬을 곱해줬더니 이런 이미지가 나왔죠. 근데 반지름이 원인 행렬에 2배 A한 요 행렬에 2배 해줬어요. 그러니까 1이 2가 되고 0.2가 0.4가 되고 0.3이 0.6이 됐어요. 요걸 곱해줬더니 이미지가 어때요? 이것과 이것이 어때요? 이것과 이것이 같죠? 그러니까 이제 그 행렬 변환, 이 바로 선형 변환에서 그 같은 그 이미지가 같다는 거. 그 A의 그러니까 KX가 K의 AX인 것 같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예요. 자, 예제 2에서 주어진 선형 변환 T는 T of XY가 이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도 요것은 행렬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게 행렬 변환이죠. 따라서 선형 변환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성질 몇 가지 소개합시다. 선형 변환의 성질. T를 선형 변환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합니다. 제로 벡터는 무조건 제로 벡터를 보낸다. 그리고 T of 마이너스 U는 마이너스 T of U다. T of U 마이너스 V는 T of U 마이너스 T of V다. 뭐 증명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제로 U가 이러고 T of 제로는 제로 곱하기 U인데 제로 U는 제로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0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해도 0벡터가 되니까 이게 무조건 T of 제로는 무조건 0이 되는 것이고 T of 마이너스 V는 요 마이너스 V를 마이너스 V는 마이너스 1배 V인데 요 스칼라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곱하기 T of V가 되고 그것은 바로 마이너스 T of V 벡터가 되고 두 개 합치면 0벡터가 되니까 T of U 플러스 V도 마찬가지로 쓸 때 U 더하기 마이너스 1배 V로 쓰면은 K에 대한 성질 그대로 활용해서 플러스고 그 다음 마이너스가 돼서 이게 다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성질들을 이제 앞에서 배운 그 정의 그대로 활용해서 이제 증명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A가 이제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들이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A가 n by n 행렬일 때 모든 x에 대해서 t of x equal ax로 정의하면 이 t가 선형 변환인 것은 이제 알았죠. 그렇죠? tx가 ax면 그 t는 선형 변환인 걸 알았죠. 거꾸로는 어떠냐? 이제 Rn에서 Rm으로의 모든 선형 변환은 행렬 변환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선형 변환은 행렬 변환이다. Rn에서 Rm으로. 그리고 행렬 변환이라고 하면 대응할 행렬이 존재한다는 소리잖아요. 그 행렬을 어떻게 찾느냐? 놀랄만한 사실 아니에요? 모든 선형 변환하고 행렬하고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형 변환을 공부하는 것은 Rn에서 Rm으로 해. 선형 변환을 공부하는 건 행렬만 알면 n by n 행렬만 알면 끝난다는 소리.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는 소리. 행렬만 알면 선형 변환.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공부가 행렬에 대한 공부로 완전히 바뀐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함수는 굉장히 복잡하잖아. 모양도 그렇고.
행렬은 얼마나 단순해. 함수는 안 보이잖아. 공장에 속에 뭐가 있는지. 행렬은 유리 상자 같잖아요. 애플스토어 같이. 아니, 다 보이잖아. 모든 성분이 다 있잖아. 그 미련한 시커먼 공장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에는 고유값도 있고 디터미넌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성질들. 함수를 곱할 수도 있고, 행렬을 곱할 수도 있고. 그냥 f of x는 뭐예요?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크레물린 궁전같이. 그렇잖아.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연구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t를 임의의 선형 변환이라고 할 때, 우리 여기 기본 단위 벡터 2원, 2, 2, 2n 기억나죠?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그거죠. 그러니까, 자, 그 2원, 2, 2, 2. 스탠다드 기저라, 표준 기저라고도 하죠. 자, 요 기본 단위 벡터, 이 EI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모든 X는 이렇게 쓸 수 있죠? EI들의 1차 결합으로 쓸 수 있죠. 이거 1챕터 1에서 배웠죠. 권으뜸군. 기억나지? 기억이 생생하지? 자, 이제 그걸 쓴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봅시다. T of E1, T of E2, T of EN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각각 벡터들이죠. 사이즈는 RM으로 갔으니까 M×1 벡터이기도 하죠. M차원 벡터이고 N×1 행렬이기도 하죠. 자, T of E1. 저 T of E1을 이게 M×1 행렬이니까 또는 벡터니까 이렇게 씁시다. 컬럼 벡터로 또는 M×1 행렬로. T of E1은 A11, A21, AM1. T of E2는 A12 이렇게. T of EN은 AN1N, 2N, MN으로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T of X는 뭔지. T of X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T of X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잖아. 왜냐하면 X가 이거잖아요. T of X는 T of 이거하고 똑같죠. T의 선형성에 의해서 다 풀어 쓸 수 있잖아. X1 곱하기 T of E1 플러스 X2 곱하기 T of E2 XN 곱하기 T of EN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죠. 이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다시 이걸 풀었으면 X1 곱하기 이 컬럼 벡터죠. X2 곱하기 이 컬럼 벡터죠. Xn 곱하기 이 컬럼 벡터죠. 그렇죠? 이걸 다시 써봅시다. 다 묶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치? 근데 이걸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걸 갖고선 한번, 아까 만든 T21, T22, T2n을 열벡터라는 행렬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걸 열벡터라는 행렬을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AIJ라는 이런 행렬이 만들어지죠? 이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어떻게 돼? T of X가 바로 이 행렬을 곱하기 이거랑 똑같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A11, X1. A12, X2 더하기 A1N, XN. 그쵸?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A21, X1 플러스 A22, X2 플러스 A2N, XN. 그쵸? 즉, 이게 바로 이거란 소리예요. 즉, T of X로 시작했죠? T of X를 쭉 해서 끌어왔는데 이건데, 행렬 A를 T of 이 아이들을 컬럼 벡터로 한 행렬로 생각하면은 그걸 A라고 한다면 T of X는 바로 AX가 된다는 소리예요. T가 임의의 선형 변환이었는데 A를 이렇게 잡기만 하면 T of X equal AX가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 행렬 A를 선형 변환 T의 스탠다드 매트릭스, 표준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T의 이렇게 행렬 표현으로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요건 선형 변환이고 요건 행렬이에요. 요게 T의 표준 행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정리로 쓰면 다음과 같은 정리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한 게 증명이에요. 위에 설명한 게. 자, 그걸 모아서 쓰면 T가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변환이면 T의 표준 행렬 A는 A에 대해서 A와 X에 대해서 T of X는 AX로 언제나 쓸 수 있다. 이때 A는 어떻게 구하냐면 T of E1을 첫 번째 컬럼으로, T of E2를 두 번째 컬럼으로, T of EN을 n번째 컬럼으로 하는 그런 n×n 행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무조건 T는 T of X equal AX로 표현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만 잡으면. 예제 9번이 바로 그걸 확인하는 예입니다. T, R3에서 R4로 가는 선형 변환에 대해서 T of X가 이렇게 주었을 때 T의 T를 행렬 변환으로 이제 표현하라는 소리는 행렬을 찾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표현을 바꿔 해주겠다. 요거를 T의 자, 예제 9번은 선형 변환 T가 이렇게 다음과 주어졌을 때 요 T의 표준 행렬을 구하라는 문제로 이해해 봅시다. 그러니까 A를 딱 구하면 그냥 표준 행렬을 이렇게 구하는 건 사실 여기서부터도 그냥 구해낼 수도 있죠.
이 표준 행렬을 자 이렇게 구해낼 수 있죠. 자, 이것을 이 예제 9번을 여러분 예제 9번 이거를 이제 행렬 표현으로 행렬 변환으로 구하면 이런데 이 행렬 변환을 구한 것의 표준 행렬을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구해서 이게 일치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앞에 소개한 예제 9에서는 선형 변환을 보기만 해도 금방 표준 행렬을 구할 수 있었는데 행렬 표현을 구할 수 있었는데 행렬 표현을 자 이것을 앞에 설명한 방법으로 기본 단위 벡터들로 이루어진 표준 기저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R3의 표준 기저가 이제 E1, E2, E3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데 스탠다드 베이시스. T 오브 E1 구하면 어떻게 돼요? E1. 100을 보내면 여기다 100 집어넣으면 나오는 숫자가 100 집어넣으면 여긴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0이 나오고 1이 나오네. 또 E2 01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010을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 00이 나오죠. E3 001을 집어넣으면 001을 집어넣으면 0011 나오네. 그쵸? 그럼 T 오브 E1, T 오브 E2, T 오브 E3를 구했죠. 그걸 컬럼으로 해서 행렬을 4x3 행렬을 만들면 바로 그게 바로 이 행렬이 되죠. 1, 마이너스 1, 01 2, 마이너스 1, 00 0011 그렇죠? 일치하죠, 두 개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한 벡터들로 이렇게 만들면 표준 기저에 대한 선형 변환 T의 행렬 표현, 즉 표준 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준 행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Matrix Representation of the Linear Transformation,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표준 기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후크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죠. 후크는 학사학위도 못 받았는데 나중에 그 명예 박사학위를 자신의 모교에서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이제 세이지로 실습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한 이 주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았듯이 세이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선형 변환과 아닌 함수를 확인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시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그 이제 행렬을 구했잖아요. 그럼 행렬을 구해갖고 행렬을 구했으니까 행렬 표현에 그럼 그 행렬을 가지고 뭐 아이겐밸류를 구하거나 아이겐벡터를 구하거나 하는 명령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명령어들을 활용해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해봅시다. 이렇게 행렬 A를 주고 이렇게 행렬 A를 다음과 같이 이 행렬을 주고 이 행렬을 정의를 이렇게 하죠. 행렬을 다음과 같이 유리수에서 이렇게 행렬을 정의하고 이제 그걸 프린트하면 행렬이 만들어지죠. 그 행렬에 이제 아이겐밸류를 구하라. A의 아이겐밸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는 2고 하나는 2분의 1인 두 개의 아이겐밸류가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행렬에 대한 아이겐벡터, 라이트 아이겐벡터를 구해라. 그 명령을 주면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유값, 그거에 대응하는 고유벡터, 그리고 그 고유값의 대수적 중복도가 나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중근이 없기 때문에 고유값 2에 대해서는 중근이 없이 이제 중근 하나, 자기 자신 근 하나밖에 없고 대응하는 고유벡터가 1과 마이너스 1이다. 고유값 2분의 1은 하나밖에 없고 대응하는 고유값은 1,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형 변환을 애널라이즈 하는데 활용됩니다. 이제 선형 변환에서 고유값과 고유벡터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또 설명해 주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6장 1절을 마치고 연습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풀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형 변환인지 아닌지는 선형 변환이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확인해 보려면 뭐 스마트폰으로 찍건 해서 QR코드를 사용하건 또 웹주소에 직접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 실제 뭐 여기 이 스마트폰에서 적용이 모바일 폰에서 잘 안 되면 모바일 서버를 좀 새 걸 구축하고 있는데 이걸 카피해 가지고 와서 딜리트 이걸 지워 카피해서 여러분들 세이지 서버에 온 다음에 세이지 서버에서 명령어에 카피를 붙여놓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 문제에 대해서만 성공하면 그 다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숫자를 바꿔주고 하면서 활용해 보면 됩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형 변환을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그 연습 문제, 아까 이제 설명해 준 내용이 있는데 그대로 RN의 두 벡터 PQ의 끝점을 지나는 직선을 매개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시한다 하면 T가 선형 변환일 때 이 PQ를 잇는 선분, 이미지도 선분임을 증명하라. 그러면 결국은 T 오브 X는 뭐냐 하면 1-T 곱하기 T 오브 P 플러스 T 곱하기 T 오브 Q가 되니까 결국은 이 T 오브 P도 T 오브 X도 T 오브 P 곱하기 T 오브 Q 두 점이잖아요. 두 점을 잇는 이게 선분의 식이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들을 선형 변화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나면 그것이 T 오브 P와 T 오브 Q를 잇는 선분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등등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그러고 설명하도록 하세요. 자, 권구는 설명한 내용을 이따 조만간에 발표하도록 하십시오.